후회하지 않는 노후 습관 5가지. 저는 65살 생일 아침 거울을 보고 처음 울었습니다. 그것도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어요. 혹시 당신도 요즘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나? 50대, 60대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야? 남편은 여전히 제 일에 바쁘고, 자식들은 자기 인생 바쁘고, 남은 인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도 그랬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받고, 아이들은 독립했고, 남편과는 할 말이 없어지고, 그럼에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의 끝인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당신, 나 요즘 뭐 하는 것 같아?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어요. 뭐, 그냥 집에 있지. 밥하고 빨래하고. 그 말이 가슴을 철퍼덕 내려쳤어요. 하지만 지난 10년간 저는 몰랐어요. 바로 이 시점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생의 진짜 시작이라는 걸.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왜 제가 65살에 행복의 눈물을 흘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20년을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깨달은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 노후 습관 5가지를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각각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도요. 저는 신한은행에서 23년을 근무했던 평범한 여성 행원이었습니다. 월급은 꽤 괜찮았어요. 아파트도 다 갚았고, 자식 둘 대학도 보냈고, 조금씩 모은 돈도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뭘 부족해?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은행에서 실시한 노후 설계 프로그램 강연에서 강사가 말했거든요.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은 87살입니다. 62살에 퇴직하면 평균 25년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이 25년을 어떻게 버티실 건가요? 버티다라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자꾸 떠올랐어요. 퇴직 후 저는 정말 버티기만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가 밤이 되면 누웠고 밥을 지었고 TV 드라마를 봤어요. 남편한테도 말도 안 걸었고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정말 살아있다는 건가? 남편은 처음엔 좋아하는 듯 했어요. 여보, 이제 집에 있으니까 편하지? 하지만 6개월쯤 지나니 달라졌습니다. 제가 밥을 지어도 먹지 않고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다고 투덜댔어요. 당신 요즘 뭐 하는 거야? 그냥 멍하게만 있잖아. 제 친구 영희가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뭔가를 느꼈나 봐요. 예, 너 뭔가 달라졌어. 눈빛이 없어. 정말 괜찮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철퍼덕 내려찍었어요. 그날부터 뭔가 변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뭘 놓쳤지? 그리고 우연히 책 한 권을 집었어요. 제 친구 영희가 준 책이었는데 겨우 6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회사 동료였어요. 같은 달 퇴직했죠. 그런데 영희와 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희는 퇴직 후 서해 동호회에 들어갔다고 했고 또 중년 여성 카페라는 커뮤니티 모임에 다닌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주 손주들을 돌봐준다고도 했고요. 속으로 생각했다. 어라, 우리 둘 다 같은 나이고 같은 환경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때 우연히 영희가 준 책을 펼쳤던 거예요. 75살까지 왕성하게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쓰여 있던 첫 문장이 저를 뒤집어 놨어요. 여자의 늙음은 시간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자식들이 독립한 순간 당신의 삶은 비로소 시작된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돌아서기 시작한 게
습관 1. 남편의 인생과 내 인생을 분리하기. 그 책을 다 읽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제가 뭘 했나? 남편을 따랐고 자식들을 키웠고 62살 정년이니까 그때까지만 버티자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건 남편의 일정, 자식들의 성장에 맞춘 옆의 인생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 내가 내 인생을 산 적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턴 남편 따라다니지 말자. 자식들 신경 쓰지 말고 순수하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만 생각하자. 처음엔 멋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40년을 딴 데 맞춰 살다 보니 나 자신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저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런 돈 쓰면서 뭐해? 남은 인생도 적은데 저금은 어떻게 할 거야? 62살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다고? 그럼 뭘 하는 거야? 바깥일? 여자들 모여서 뭐 하는 거 봐봐. 결국 험담하고 시간 낭비하지.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요즘 뭐해? 아빠한테 들으니까 미용실, 서예반, 그런 거 다닌대. 용돈 낭비 아니야? 아빠 퇴직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속으로 생각했다. 왜 남들은 다 나한테 그럼 안 된다고 하지? 그럼 내가 뭘 하라고? 그 순간이 제게 가장 힘들었어요. 화가 났어요. 정말로요. 내 돈이잖아. 내 시간이잖아. 왜 자꾸 간섭하는 거야? 남편과 첫 싸움을 했어요. 진짜 싸움. 당신은 회사에서 세운 남자 동료들이랑 밥 먹으면서 나는 왜 못해? 내가 30년을 당신을 따라다니며 밥 챙기고 집 챙기고 자식들 챙겼는데 이제 내가 뭘 배우려고 하니까 반대야?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아, 내가 처음 목소리를 낸 거구나. 그 싸움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저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남편을 초대했어요. 당신도 한번 와봐. 뭐가 하는 거 보고.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한 달 뒤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그냥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지금 우리 남편은 제가 배우는 서예 클래스의 열렬한 팬이 되어 있답니다. 심지어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여보, 봤어? 이 글씨 어때? 내가 제법이지?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우리 작품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댓글을 달았어요. 와, 우리 엄마 진짜 멋있네. 60대에 새로운 걸 배우다니. 손자가 할머니 반에 와서 서예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아, 가족이 반대했던 게 아니었구나. 그들도 그냥 두려웠던 거였어. 이게 습관일의 핵심이었습니다. 남편의 인생과 내 인생을 분리하되 그들을 배제하지 말 것. 결혼 40년 저는 남편의 아내로만 살아왔어요. 은행원의 아내, 집사람. 그런 식으로요. 하지만 퇴직은 내게 새로운 기회를 줬어요. 나는 나다라는 걸 깨닫게 해준 거죠. 남편도 자식들도 결국 그걸 원했어요. 그들이 원한 건 종속된 아내가 아니라 행복한 아내였거든요. 지금 우리 부부는 함께 서예를 배우고 함께 전시회를 봐요. 손자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글씨를 써요. 그리고 가장 신기한 건 우리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너 지금 진짜 행복해 보여. 그걸 보니까 나도 좋아. 속으로 생각했다. 아, 이게 진짜 부부인 거구나. 습관 이 신체 나이를 정신 나이보다 앞서지 않기.
이쯤이면 한 가지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선배, 62살이면 이미 건강이 많이 안 좋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당뇨가 있었고, 무릎도 아팠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그런 식의 늙음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의사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 여사님, 신체 나이는 유전과 운도 있지만 정신 나이는 이 여사님이 정하는 거예요. 만약 자신을 늙었다고 생각하면 몸도 그렇게 늙어갑니다. 그 말이 저를 깨웠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늙었다고 자꾸 생각해서 늙어가는 거 아닐까? 남편은 처음엔 제 이런 생각을 이해 못했어요. 여보, 약 처방받았어? 뭐라고 하던데? 당뇨? 응, 근데 약은 먹으면서 생활 습관 바꿔야래. 운동하고. 60대 중반이 뭐 하는 운동이야? 그냥 편하게 쉬지. 하지만 저는 결정했어요. 내가 뭘 하면 건강해질까? 그래서 저는 작은 실험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최고의 날이 될 거야. 내 몸은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강해. 나는 약해지지 않아. 지금 들으면 우습게 들릴겠지만 이건 정신과 신체의 연결이었어요. 그리고 몸도 따라왔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3,000보만 걸었는데 지금은 하루 1만 보를 걸어요.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내려왔고 무릎도 거의 안 아파요. 왜냐? 제가 나 늙었으니까 이 정도가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내 몸은 아직도 할 수 있어. 천천히 해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변화를 본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당신 요즘 진짜 달라졌어. 6개월 전엔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던데 지금은 서울 여행 가잖아.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아, 내 몸이 바뀌니까 내 마음도 바뀌었구나. 이게 습관이었어요. 신체 나이를 정신 나이보다 먼저 나이 들게 하지 않기. 의사가 말했어요. 정신력으로 신체가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저도 그렇게 된 케이스였던 거죠. 여기까지 오시면서 느낍니다. 이게 뭔가 다르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네. 맞습니다. 이건 마음가짐의 혁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턴 더 깊어집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웠던 시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습관 3관계를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꾸기. 이 부분은 제가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60대가 되면 특히 여자는 관계가 복잡해지거든요. 어머니도 이제 80대가 되셨고 남편의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어요. 그리고 시누이들과의 관계는 경쟁으로 가득했고 친정 언니도 제겐 거리감이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관계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엄마니까 명절에 챙겨야지. 시어머니니까 병문안을 가야지. 시누이들이니까 모임에 가야지. 다 의무였어요. 그러다 보니 관계가 피곤했어요.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언니 얘기입니다. 언니는 저보다 5살 많고 대구에서 작은 카페를 했어요. 우린 명절 때만 만났고 나머지 시간엔 거의 연락을 안 했거든요. 퇴직하고 2년이 지났을 때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동생 나 암이야. 속으로 생각했다. 뭐라고? 유방암이었어요. 말기였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언니, 내가 대구 가도 돼? 응 와. 근데 혼자 오기엔 힘들겠지? 남편한테 말해. 언니 미안해. 난 혼자 가고 싶어. 그리고 저는 언니의 병원에 갔어요. 매일. 처음 며칠은 뭘 말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제 언니가 말했어요. 동생, 너 뭘 그렇게 어색해?
그냥 있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관계는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언니와 저는 그 이후로 하루에 최소 3시간을 함께 했어요. 드라마도 보고 밥도 먹고 손을 잡고 앉아만 있기도 했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멀리 있으면서도 옆에 있었어. 언니는 1년을 더 버텼어요. 그 1년 동안 우리는 40년간 나누지 못했던 말들을 나눴어요. 동생, 너 미안해. 언니가 잘해주지 못해서. 언니 미안하지 마. 난 언니를 너무 사랑해. 언니가 떠나기 전 언니가 제게 말했어요. 동생, 나 고마워. 넌 정말 좋은 동생이었어. 특히 마지막에. 속으로 생각했다. 언니, 넌 정말 좋은 언니였어. 평생. 언니가 떠난 후 저는 관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제 저는 해야 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다 하고 싶은 관계입니다. 남편과도, 자식과도, 친구들과도, 그리고 새로 사귄 서의 반 친구들과도. 그래서 관계가 따뜻해졌어요. 제 친구 영희가 저한테 말했어요. 넌 지금 진짜 달라졌어. 눈에 온기가 돌아왔어. 습관 3은 이거였어요. 관계를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꾸기. 의무는 무겁지만 선택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것이 더 오래 가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맞는 말 같긴 한데. 그래도 현실은 어렵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이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많은 여성분들이 60대에 새로운 시작을 못하는 이유. 그건 용기 부족도 체력 부족도 아니었어요. 돈이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더 그래요. 습관 사돈에 대한 관계를 재정의하기. 저는 퇴직금 8천만 원을 받았어요. 당시만 해도 꽤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상담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계산했어요. 남은 수명이 20년이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 아무도 그건 너무 적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 모두 60대 여자의 인생은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속으로 생각했다. 그냥 아껴 써야겠지.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불완전한 생각이었습니다. 제 친구 영희가 저한테 말했어요. 돈을 모으는 여자와 쓰는 여자가 있어. 우리 나이에는 현명하게 쓰는 법을 배워야 해. 특히 우리 같은 여자는 뭘 쓴단 말이야? 경험이요. 건강이요. 자신감이요. 그리고 관계요. 이 넷에는 돈 쓸 가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실험을 했어요. 제 돈을 3개의 통에 나눴어요. 기본 생활비 50%, 건강과 경험과 관계 40%, 미래 비상금 10%, 그리고 그 40%를 마음껏 썼어요. 서예 학원비, 전시회 가는 비용, 언니 병문안 비용, 친구들과의 여행, 새로운 옷과 신발, 그리고 피부 관리비까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삶의 질이 급격히 올라갔어요. 건강도 좋아졌고, 왜냐,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관계도 풍요로워졌고, 왜냐, 함께 할 게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신기한 건 저한테 남는 돈이 더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 저는 충만했으니까 불필요한 소비가 줄었거든요. 무기력할 땐 온라인 쇼핑을 자주 했는데 행복하니까 뭘 더 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남편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여보, 이상한데 돈 써도 돈이 늘래? 이게 뭐 하는 거야? 당신, 내가 행복하니까 그래. 행복한 사람은 돈을 낭비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도 저를 따라 돈 쓰는 법을 바꿨어요. 나도 골프 레슨을 받고 싶어.
너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는 함께 돈을 경험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노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습관사는 이거였어요. 돈에 대한 관계를 재정의하기. 돈은 버티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건 살기 위한 도구입니다. 남은 인생에 남은 돈이 더 많은 것보다 남은 인생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을 값지게 쓰려면 때론 돈을 과감하게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4가지 습관을 정리하면 남편과의 관계 재정의하기, 정신으로 신체를 이끌기, 관계를 선택으로 바꾸기, 돈을 현명하게 쓰기. 이 모두가 한 가지로 통합되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그런데 마지막 5번째는 좀 달라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관한 거거든요. 습관 5 누군가에게 필요한 여자 되기. 이게 제일 중요한 습관이에요. 왜냐? 14번의 습관을 다해도 이 5번째가 없으면 뭔가 부족하거든요. 그건 나에 대한 채움이 아니라 남을 위한 쓰임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64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서에 반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요. 이름을 미희라고 하는데 저보다 7살 많은 7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나이에 비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떠났고 자식들은 바빴어요. 그리고 얼마 전 쓸모없다는 느낌에 시도했던 적도 있었어요. 박 선생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 글씨를 잘 써도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속으로 생각했다. 아, 이분도 나처럼 쓸모없음을 느끼는구나. 그 순간 저는 결정했어요. 미희님, 같이 뭔가 해봅시다. 뭐요? 우리 작품들을 기부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시작했어요. 저희가 만드는 서예 작품들을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하기로.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센터의 아이들에게 서예를 가르쳐요. 처음엔 작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커졌어요. 지역사회복지관이 저희에게 제안했어요. 선생님들, 저희가 전시회를 열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매년 저희는 자선 전시회를 열었어요. 모은 기금으로 지역 노인들을 위한 무료 영화 관람과 음악 공연을 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이거였어요. 한 할머니가 저희 전시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할머니,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진짜 고마워요. 속으로 생각했다. 아, 이거구나. 이게 인생의 진짜 의미. 그리고 미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완전히 변했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생기가 돌아왔어요. 박 선생님, 이제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당신 친구들은 다 변했어. 특히 미희 언니. 정말 달라졌어. 눈빛이 살아났어. 습관 5는 이거였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여자 되기. 세상에 완전히 필요 없는 여자는 없어요. 다만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60대, 70대가 되면 더욱 그래요. 아, 나 이제 일도 없고 역할도 없고 나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당신의 경험, 당신의 시간, 당신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가 분명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찾아내는 순간 당신의 남은 인생은 무의미한 버티기가 아니라 참여가 돼요. 65살 생일의 거울.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65살 생일 아침. 저는 거울을 봤어요. 피부는 주름투성이었고 머리도 회색이 자꾸 늘어났고 눈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신체적으로는 늙었다고 봐야 맞아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웃고 있었거든요. 아, 정말로 부끄러워요. 그때 저는 울었어요.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건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내가 정말 행운이구나.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니.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다가 저를 봤어요. 여보, 뭐해? 왜 울어? 당신, 나 행복해. 그 말이 남편을 놀라게 했나 봐요. 남편은 저를 안아줬어요. 그래, 난 알고 있었어. 넌 지금 진짜 행복해.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해. 속으로 생각했다. 아,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 지난 10년과 제 앞의 10년이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걸. 지난 1년간의 변화. 65살 생일 이후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첫째, 제 서예 작품이 지역 미술관에서 전시됐어요. 어릴 적부터 꿈이었는데 65살에 이룬 거예요. 전시의 오프닝식에 남편과 자식들이 모두 왔어요. 엄마, 이거 정말 멋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잘했어? 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얼마나 따뜻하게 녹였는지. 큐레이터가 저한테 말했어요. 선생님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건 성숙함입니다. 인생의 무게감이 느껴져요. 속으로 생각했다. 아, 그게 바로 여자의 나이의 힘이구나. 둘째, 저희 서예 반이 지역에서 유명해졌어요.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우리 수업을 받으려고 신청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동센터 원장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선생님들, 국가에서 후원하는 문화사업에 신청해 볼까요? 우리 센터를 대표해서요. 저희는 신청했고 선정됐어요. 국가 지원 프로젝트예요. 저희 미희님은 아예 달라지셨어요. 지금 그분은 지역문화재단에서 일하고 계세요. 박 선생님 감사해요.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어. 셋째, 제 손자가 할머니 반에 와서 서예를 배우며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난 커서 할머니처럼 멋있게 나이 먹을 거야. 제 딸이 울었어요. 엄마, 당신 정말 우리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주네. 속으로 생각했다. 아, 이게 진짜 유산이구나. 돈도 집도 아니고. 지금 당신이 느끼는 건 뭘까요? 혹시 이럴 생각이 드나요? 좋은 얘기긴 한데. 근데 나는 그런 취미도 없는데. 나는 그런 언니가 없는데. 나는 남편과도 어색한데. 나는 이미 70대인데. 네, 맞습니다. 제 이야기는 제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 제 이야기의 핵심은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선택의 방식이었단 거죠. 제가 퇴직 후 첫 3년을 버티기에서 시작으로 바꾼 건 어떤 특별한 환경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생각의 전환 때문이었어요. 아, 내 남은 인생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가능하구나. 아, 나는 남편의 보조가 아니라 나 자신일 수 있구나. 아, 나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구나. 이 깨달음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의 65살 거울은? 지금 당신은 몇 살인가요? 혹은 당신의 엄마는 몇 살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부터 10년, 20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늙음이 결정돼요. 만약 당신이 지금 50대라면 아직 시간이 있어요. 지금 바꿔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물어봐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가치가 뭔지 다시 찾아봐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60대, 70대라면 더욱 중요해요. 왜냐? 시간이 그만큼 귀하거든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30대,
40대 때 이 깨달음을 가졌으면 좋았겠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감사해요. 60대 초반에라도 이 깨달음을 가졌다는 게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 남은 20년을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당신이 오늘부터 시작할 5가지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을 위해 저는 구체적인 행동 5가지를 제안합니다. 1단계 이번 주에 나 자신과 만나기 조용한 카페에 가서 종이와 펜을 들고 이렇게 써보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뭐지? 내가 해본 적 없고 언제나 미뤄뒀던 건 뭐지? 아무렇게나 써도 좋아요. 그림 그리기, 악기, 글쓰기, 여행, 뭐든요.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2단계 이번 달에 남편과 새로운 대화 나누기. 남편에게 솔직해지세요. 당신, 나 지금 뭔가 하고 싶어. 응원해 줄래? 당신이 먼저 솔직해야 그가 당신의 편이 됩니다. 당신 편이 아닌 척해도 남편은 당신의 행복을 원합니다. 3단계 다음 달부터 건강한 신체 만들기. 거창할 것 없어요. 그냥 매일 30분씩 산책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내 몸이 나를 도와줄 거야. 난 늙지 않아. 난 강하다라고 중얼거리며. 신체는 정신을 따릅니다. 4단계 3개월 뒤 돈지도 다시 그리기. 당신의 월 수입 또는 연금의 2030%를 따로 떼서 내 자신을 위한 경험비로 쓰기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뭔가 배워보세요. 뭐든지. 5단계 6개월 뒤 누군가를 돕기. 당신이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보세요. 당신의 손자에게, 이웃의 할머니에게, 지역센터의 아이들에게, 또는 외로운 친구에게. 그 순간 당신은 완전히 변해 있을 거예요. 당신의 눈빛이 살아있을 거예요.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은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당신의 65살, 70살,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싶은가요? 주름진 얼굴에 슬픈 눈? 당신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주름진 얼굴에 웃는 눈? 밝은 눈빛? 살아있는 눈? 거기서 당신을 보고 싶은가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바꿀 수 있구나. 지금도, 이 나이에도. 제 말을 믿지 마세요. 대신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도 충분히 길어요. 그리고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요. 마지막 메시지. 제가 65살 생일에 울었던 이유를 아세요? 그건 내가 이제 끝이네라는 절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라는 깨달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진 순간부터 제 인생이 변했어요. 당신도 그 깨달음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거울 속에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이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이것이 제 진심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오늘부터 당신이 5가지 습관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당신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다시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1년 뒤 당신이 거울을 봤을 때 그 속의 모습이 지금과는 다를 거예요. 당신의 눈빛이 살아있을 거예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65살, 70살, 그리고 그 이후가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